자, 오늘은 그래서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 1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오분류표 만들고 해서 어떤 모델이 분석이 되면,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한 결과 또는 밸리데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정어 분류표 또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RMSE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실제 값하고 얼마나 많이 예측하느냐, 덜 하느냐, 그 다음에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큐러시하고 정확도, 그 다음에 오분류율, 그 다음에 스페시티하고 이런 것도 배웠죠. 그죠? 민감도, 특이도 이런 얘기를 배우고 ROC 커브도 배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기억은 나시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했었고요. 오늘 할 내용부터가 실제로 분석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결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하는 모델이었다면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분류기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우리 6장, 7장이 저거로 돼 있어요. 6장이 그 회계 분석이고요. 7장이 K-near 해가지고 이웃 분석해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뛰어 넘어가고요. 왜냐면 회계 분석하는 거는 또 코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R 프로그래밍 할 때 뒤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대체를 할 거고요. 설명을 그때 좀 다시 할 거고, 이 부분은 앞에 예측이에요. 예측. 우리가 예측하고 분류의 차이점을 배웠죠? 예측은 원래 값처럼 연속값이 나오고요. 결과값이 연속값. 어떤 매출액이라든가 어떤 연속값이 나오는 게 맨 마지막 결과값이 그런 게 예측 모델이고, 분류 모델은 yes, no처럼 그룹이 딱 정해지는 게 분류 모델이라고 그랬죠. 클래스로 나눠지는 게. 그래서 실제로 예측 모델을 하는 건 좀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분류 먼저 하고 분류한 다음에 예측 모델을 연장해서 보면 이제 설명이 좀 쉬운데 예측 모델을 앞에 해버리게 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앞부분은 좀 빼고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K-near하고 이웃 기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그 의사결정 나무 트리하고 뒤에 군집 분석하면서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로 좀 뺄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아예 그 부분은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 안 쓰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그거보다는 우리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가 오늘 처음 들어가요. 왜냐면 이 부분이 통계랑도 많이 연결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번 기법으로는 요 순서대로 뒤에 의사결정 나무트리 여기서는 카트 기법이라 카트만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우리 그 시간표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좀 천천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 1시간, 이론 한 주, 그 다음에 뒤에 실습, R 프로그래밍 돌려보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 뭐냐면 우리가 통계학에서 확률 이론을 배웠는데 그 확률 이론에 기반해서 하는 게 있어요. 통계학에서 베이지안이라고 있어요. 베이스 분류기를. 베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다음에 베이즈 확률을 배우는데 그 베이즈 확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하는 거를 해서 나이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베이즈를 이용하는 베이즈 확률 기법을 이용하는데 그게 정통. 그래서 우리 책에 좀 읽어보신 분들은 책에는 완전한 베이지안 모델하고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말로 두 가지 종류를 써놨을 거예요. 그 나이브라는 게 뭐냐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그걸 우리가 나이브라는 말을 씁니다. 나이브. 타이트한 거에 좀 반대말이죠. 좀 느슨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느슨하게 좀 풀어서 이제 계산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근처 값을 갖기 때문에 대신에 좀 계산하기가 쉬워요. 쉬우니까 그런 분석 기법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일단은 베이스 모델을 하려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전, 사후, 조건부 확률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확률이 나옵니다. 이 확률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확률이에요.
전체 중에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상대 빈도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퍼센테이지로 나누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확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이지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확률, 사전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쓰는 완전한 베이지안, exact 베이지안이라고 하는데 그 분류 기법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스 분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많이 못 쓰이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이런 기법이 나이브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메일 오면 스팸 메일 거르는 거 있죠? 스팸 메일을 거르는 게 이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그 글자 인식하는 거, 글씨라든가 아니면 숫자 인식하고 이런 그 딥러닝 쪽에서도 이 나이브 분류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나이브 베이스 확장이라는 곳에서는 우리 글씨 인식이나 숫자 인식할 때 어떻게 나이브 베이지안 를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장단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스무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을 하기 전에 나이브 베이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모델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이에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죠? 뭐냐면 우리 앞으로 배울 모델은 모델을 만듭니다. 의사결정 나무 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 분석, 그 다음에 우리 인공지능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정확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if 구문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자꾸 만들어요. 트레이닝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 모델의 값을 돌려서 그 모델에 적합해서 다시 아웃풋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런데 나이브 베이스 분류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데이터의 개수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로, 퍼센테이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률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중심이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기보다는 어떤 데이터 개수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사후 확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델보다는 이제 데이터 쪽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배우는 의사결정 나무 모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눈에 더 이제 차별성이 나옵니다. 그런 쪽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요. 어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는 우리 데이터 중심이다. 그리고요, 자료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다. 근데 또한 특징은 뭐냐면 범주형 예측 자료입니다. 범주형 예측 자료에 대해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 자료일 때는 범주형으로 변환해서 쓰게 됩니다. 뭐냐면 예측 변수, 결과 변수가 아니고요. 결과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에 어떤 값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예측 변수들도 범주형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이 전부 다 범주형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변수도 그렇고 결과 변수도 그렇고 둘 다 범주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분석이 됩니다. 그럼 연속 자료 같은 건 어떻게 만드느냐? 만들어내서 범주형으로 만들죠. 나이 같은 경우는 나이대로 변환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라 이 겁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일 때만 쓰인다. 이게 좀 특징이 있죠. 연속 자료일 때는 변환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룹형으로 만들어져야 그룹 간의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비교를 해서 확률로 나타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정확한 베이스 분류기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 이게 전통적인 통계학 기법에서 쓰던 방법이고요. 우리 여기서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를 쓰게 될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위에는 조건부 확률과 베이스 확률의 기반으로서 하는데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를 써놨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배우면서
왜 정확한 베이지안 분류를 안 쓰고 나이브 베이지를 쓰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나이브한 베이지 모델을 만드는 개념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되고 확률로부터 나온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베이지 확률, 베이지 확률에서 나온 그 나이브 베이지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은 나이브 베이지인데 그 앞에 확률 이론을 먼저 배워야 되고 확률이 뭔지 그 다음에 그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건부 확률에서 또 나이브 베이지는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